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케스트의 박지훈. 김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 많이 하시죠?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클럽도 가시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보게 되면 객관적인 정황상 성범죄가 아닌 게 거의 명백한데 이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하신 케이스들이 있어서 무고 당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반대로 요즘에 채팅 어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즉석 만남을 많이 갔는데 이때 이제 너무 쉽게 집 주소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집까지 데려다 준다든지 해서 집까지 찾아와서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간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범죄를 두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원나잇을 했는데 이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하는데 그 당시 사정을 영상을 남긴다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합의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러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많이 제출되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그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신빙성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 만약에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를 당했다면 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 그 전후 사정, 그 성관계 전후에 이루어졌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통화가 있었다면 그 통화에 대한 녹취록,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온라인에서 했는데 조금 미심쩍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통화하실 때 녹취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타서 그런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이렇게 종이를 꺼내두고 키스에 동의하십니까? OX, 성관계에 동의하십니까? OX 이렇게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의 이제 진술이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범죄를 여성만 당하는 것은 아닌데 비율상 따지게 되면 이제 여성이 많아서 여성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걸 이용을 해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제 무고하시는 여성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술집 헌팅포차나 아니면 클럽에서 합석했던 자리를 촬영한 CCTV가 있을 겁니다. 그 CCTV 영상이나 아니면 모텔에 있는 CCTV, 모텔에 들어갈 때 그 종업원들이랑 함께 했던 그 CCTV 영상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대학생 커플이 원나잇을 하려고 이제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이미 CCTV 보존 기간이 한 달 넘어가지고 영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종업원이 그 당시 사정이 좀 특이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여성이 직접 줬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숙박 대실 비용을 여성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점들을 좀 자세하게 진술을 해줘서 다행히 좀 무고를 당하지 않고 해결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확실히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어도 앞뒤의 정황들이라든지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신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하셔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들은 꼭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든 꼭 처벌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은 과연 실형이 나오는가? 간혹 가다가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벌금형까지 나오게 하더라도 보통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까 꼭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반대로 한번 보면은 채팅 어플들을 통해서 만남 상대를 만났는데 이제 갑자기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행 협박을 하면서 강간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네. 이때는 어떠한 대응이 또 가능할까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거입니다. 근데 증거 수집 과정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강간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제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한다거나 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하세요. 본인을 위해서 샤워는 바로 하지 마시고 좀 수치스럽더라도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신체에 남겨져 있는 상대방의 뭐 정액이나 타액 혹은 속옷에 남겨진 상대방의 타액, 정액 아니면 뭐 채취나 음모 같은 것들을 잘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서를 꼭 끊으셔가지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특히 샤워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피해를 입다 보면 좀 더러운 기분이 들고 씻어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샤워를 하시고 뭐 이제 깨끗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증거를 없애는 방법이 되거든요. 사실 많이 희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꼭 말씀을 하셔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자기 발로 병원에 가서 내가 강간을 당했으니까 이런 것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 여성들에 대한 인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뭐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아니면은 해바라기 센터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 그 좋은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그걸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좀 당황스럽다 싶으시면 1366 기억하셔서 전화하시고 도움 받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해바라기 센터 검색하셔가지고 연락하신 후에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외에도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건 이후에는 자꾸 기억이 조금씩 바뀌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가시면서 수사받고 진술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쾌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당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꽤 도움이 되고 그때 당시를 적은 진술서다라고 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을 좀 구체적으로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저희 보면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거나 헌팅포차 같은 데 가서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약간 눈이 너무 격렬하게 마주쳐가지고 싸움이 붙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뭐 고소를 했다, 억울하다 뭐 이런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술자리에서 만약에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로우 게스트 박지훈 김재 변호사의 3분 상담